앙드레 코스톨라니는 통찰력 있는 전설적인 투자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철학과 미술사를 공부하고 피아니스트를 꿈꿨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주식 투자에 발을 들였습니다. 1920년대 파리에서 주식 중개인으로 투자 세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후 독일과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투자의 대가로 자리 잡았죠. 그는 투자에 있어 심리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의 명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우량주를 사고 수면제를 먹고 몇 년 동안 푹 자라. 코스톨라니는 13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그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가 그의 대표작입니다.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를 단순한 숫자나 공식의 영역으로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을 확률과 심리학이 교차하는 무대로 예술적인 감각과 통찰이 요구되는 작품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의 저서 실전 투자 강의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숨겨진 법칙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에서 자신의 심리를 컨트롤하고 싶다면 여러 번 반복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세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주가는 다음과 같이 움직인다. 증권시장은 바닥에 와 있고 주가는 상승장을 겪은 후 아주 크게 떨어져 있다. 이유는 금리가 오르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주식을 살 돈이 없어진 것이다. 큰 대야의 물이 얼마 없음을 상상하라.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는 경제 발전 및 기업의 이윤과 관련해 비관적인 생각이 퍼져 있다. 얼마 전 주가가 떨어지면서 부안의 동파의 손에서 소신파의 손으로 넘어온 주식은 이제 확실한 손안에 있다. 나쁜 뉴스에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부안의 동파가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다는 증거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신파는 나쁜 사건을 이미 계산해 넣었고 나쁜 뉴스가 있을 거라는 점도 이미 알고 있다. 시장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지 않고 머무른다. 가끔 작은 움직임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윤과 배당이 줄어든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이미 반영된 자료이므로 시세에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얼마 후 이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중앙은행은 높은 금리 때문에 바닥으로 떨어진 경기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폐 시장의 금리를 내린다. 금리가 하락하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배당과 자본시장의 금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식이 유리하게 된다. 그리하여 노련한 프로 투자자와 선구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한다. 물론 오른 가격에서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소신파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조금씩 천천히 산다.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관적인 분위기는 점점 약해진다. 이로 인해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고 주가는 다시 올라간다. 이리하여 비관주의가 약해지고 새로운 매수자가 등장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낙관적이 되고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이렇게 해서 상승 운동의 첫 국면이 진행된다. 전에 너무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주가가 가치보다 훨씬 밑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한몫을 한다. 배당 수익률은 주식의 가격이 낮은 데 비해 너무 높았고 그래서 배당금이 작아지든지 주가가 올라가든지 두 가지 중 하나가 수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그리하여 이 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는 주가가 전보다 현실적인 수준에 도달한다. 나는 이 첫 번째 국면을 조정 국면이라고 부른다. 금리가 떨어진 결과 경제는 다시 활성화되고 이윤이 천천히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주가는 이 새로운 낙관적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근거가 있는 발전과 발을 맞춰 함께 서서히 올라간다. 금리는 떨어지고 이윤은 증가하고 그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는다. 이 국면을 나는 동행 국면이라고 부른다. 주가가 전체 발전과 동행하기 때문이다. 점점 더 많은 투자자와 노름꾼이 시장으로 몰려온다. 금리 하락과 기업의 이윤 증가 덕분에 낙관적인 분위기가 퍼져간다. 이제 두 번째 국면에서 세 번째 국면으로 넘어간다. 계속해서 매수자가 나타나고 이들이 주가를 계속 올린다. 위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끝없는 낙관주의만이 팽배하다. 많은 이들이 냄새를 맡고 나방이 불 속으로 뛰어들듯이 게임에 뛰어든다.
상승은 또 다른 상승을 낳는다. 이를 나는 과장 국면이라고 부른다. 나무는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는다. 모든 부안해동파는 주식을 포화 상태까지 사들이고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산다. 은행은 유동자금을 아주 많이 갖고 있으므로 유리한 조건에 돈을 빌려주고 이로 인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자극한다. 주가는 더 달아오른다. 뿐만 아니라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자 한다. 이제 상황은 이렇게 전개된다. 소신파가 판 주식은 부안해동파의 손에 있다. 그런데 주식 호황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므로 중앙은행은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자금을 줄이기 시작한다. 주식 보유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살 새로운 구매자를 기다린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새로운 통화정책의 결과 새로운 돈이 증시로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주가는 이제 이윤과 배당금 증가 등 좋은 경제 뉴스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몇몇 투자자는 더 높은 가격의 주식을 팔 수 없게 되자 시장에서 나오려고 혹은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판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약간의 주식을 팔지만 이로 인해 주가는 떨어진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첫 번째 국면이다. 점차 이윤 감소, 배당금 감소 등의 나쁜 뉴스가 들리고 주가는 더 떨어진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두 번째 국면이다. 떨어지는 주가와 나쁜 뉴스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리하여 또다시 주가 하락, 두려움, 주식 매도, 주가 하락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시작된다. 이번에는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던지는 투매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하강운동의 세 번째 국면인 과장 국면이다. 주가가 대중의 심리적 압력에 밀려 가치보다 훨씬 더 깊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장 국면이라고 부른다. 요컨대 부안해동파는 점점 더 낮은 가격의 주식을 팔고 소신파는 이를 사들인다. 투자자가 노련하면 할수록 일반적인 추세와 반대로 행동한다. 추세와는 반대로 하강 국면의 세 번째 국면에서 이미 매수를 시작한다. 그리고 상승운동의 첫 번째 국면에서도 매수를 한다. 그리고 그대로 진행되도록 내버려 둔다. 그 후 상승운동이 정점에 달하면 서서히 팔기 시작한다. 여기서 상승운동의 세 번째 국면이 항상 마지막에는 폭발적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많은 투자자들이 팔고 나서 잘못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판 날로부터 더욱 올라가는 주가를 보며 그만큼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하고 생각할 때 고통은 크다. 그래서 갑자기 다시 주식을 사기로 결심한다. 팔았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쯤 추세 전환점이 다가온다. 옛 증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비관적인 하락장 투자자가 낙관적이 되면 이는 시장에서 나와야 한다는 신호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열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비관적이 되면 이때가 시장에 들어갈 때이다. 상승과 하락의 세 국면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이클에서 3분의 2는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고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아주 엄격한 규율을 요구한다. 주식시장 참여자의 대부분, 즉 90%는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이 전체의 의견과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두가 죽도록 비관적인데 혼자 낙관적이기 힘들고 반대로 모두 하늘을 찌를 듯 흥겨워하고 있는데 혼자 비관적이기도 힘들다. 하지만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물론 항상 반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미 말했듯이 전체 운동의 3분의 1은 추세와 함께 가야 한다. 상승장에서는 즉시 팔지 말고 어느 정도 추세와 함께 가고 하락장에서는 즉시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투매가 일어날 때를 잡아 산다. 각각의 국면과 사이클이 얼마 동안 진행되는가는 뭐라고 정할 수 없다. 이는 전의 시장이 어느 정도로 과매도 시장 혹은 과매수 시장이었는지 대중의 심리는 어떤가를 비롯해 여러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은 경제 추세와 나란히 흘러가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때로는 반대로 가기도 한다. 또 경제 발전의 추세 자체도 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 내년에 호황이 오리라는 것을 오늘 안다면 이미 이에 대비할 것이다. 컴퓨터가
100% 확실히 내년에는 주가가 100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주가는 오늘 이미 99가 될 것이다.